지금까지 본 탑승객 수 중에서 가장 적었습니다. 네, 이것은 대형 항공사의 승무원이 비행 중 우연히 만난 한 승객에게 남긴 말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업종이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쪽은 아무래도 항공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행 중 승무원을 만났던 한 언론사의 칼럼니스트는 이 승무원이 곧 휴직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과거 항공산업이 이렇게 무너졌던 건 9.11 테러 때였는데요.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때는 항공기를 이용하는 것에 좀 불안함을 느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승객들이 줄어들었죠. 이 하락세는 약 5년여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원래대로 회복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코로나19는 과연 어떨까요? 아직 백신도 안 나온 상황인데다 또 그 기간 또한 아무도 장담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언제 다시 항공산업이 살아날지 이것 또한 오리무중입니다. 진짜 언제 우리 다시 좀 설레는 마음으로 하늘을 날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안타까운 말로 시작해봤습니다. 좋은 말, 나쁜 말, 따뜻한 말, 화나는 말, 어이없는 말, 세상의 모든 말들이 모이는 여기는 김민정의 오늘 오후 KNN입니다. 여러분 주말에도 오케이! 시간이 지나도 널 잊을 수 없어. 힘들어 미치겠어. 업무를 놔두고 넌 떠나가 버렸어. 마치 나를 비웃기나 하듯이. 그렇게 긴 1년이 지난 오늘 왜 너 사진 속에 서 있어. 하나 변한 게 없이 언제나 함께 있는 것 같아. 너를 만지고 싶어. 추억을 품고 살아. 시간이 지나도 널 잊을 수 없어. 힘들어 난 미치겠어. 나 이제 어떻게 너 없는 세상을 혼자서 살아갈 수 있을까. Boys and girls and summertime love the beats tonight. Say hey, say you, say me, say what? Everybody's got a car. Don't stop, don't lose. I just get your body in the groove. Say hey, say Lou, say one like one like three like boom.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너의 사랑만을 그리워하며 내게 다시 너를 돌려달라고 매일
네, 9월 12일 토요일 오늘 오후 KNN입니다. 쿨의 나라나라로 문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가 참 우리의 많은 일상들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뀌어진 일상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죠. 곧 추석이 다가오죠. 어느 순간 그 명절 때 여행 계획 세우시는 분들도 참 많았었는데 올해는 여행이 뭐예요? 네,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 찾아뵈러 가는 것조차도 조심스러운 그런 명절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금 항공사들의 국내선 예약률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해요. 네, 뭐 연휴까지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다고는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2.5단계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걸 일주일 더 연장을 했고 또 비수도권 같은 경우도 2단계 이건 역시 2주일 더 진행하기로 결정이 되면서 아무래도 네, 그 방역 지침 강화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약률이 어쩌면 더 떨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명절하면 여름 휴가철에 이어서 여객 수요가 가장 많이 몰리는 이른바 대목이다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올해만큼은 항공업계가 참 힘든 그런 명절을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항공업계뿐만이 아니라 지금 모든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하지만 이 힘든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여러분들 개인 방역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주말 동안 글쎄요. 거리두기 좀 잘 지켜주시길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말에 함께하는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1시간 여러분들 만나게 될 것 같아요. 야구 중계방송 관계로 조금 짧게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오늘 1, 2부 오케이로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행 가고 싶은 그 마음을 저희가 대신해서 좀 대리만족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본격적으로 출발할게요. 유튜브 KNN의 메디컬 채널에서 만나는 실시간 생중계 방송 100세 시대 건강 토크쇼 KNN 건강튜브. 이번 건강튜브에서는 허리 치료의 편리미엄, 척추 내시경이라는 주제로 신경외과 김용민 병원장의 강의로 진행합니다. 9월 10일 목요일 오후 4시 유튜브 KNN의 메디컬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됩니다. 김해 바른병원 신경외과 김용민 병원장이 강의하는 KNN 건강튜브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힘든 일상 작은 관심이 시원한 그늘처럼 다가옵니다. 시간을 함께하는 마음이 따뜻한 온기로 다가옵니다. 한 사람의 다정한 손길이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당신의 작은 배려가 희망의 나무가 되는 세상, 함께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세정 웰메이드와 함께합니다. 주말에 어디 갔고? 주말에요, 각각. 오케이 로드. 네, 주말이며 어김없이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오케이로드. 요즘에 여행 가고 싶어도 마음껏 즐기지 못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라디오로 듣는 여행 한번 해보시죠. 오늘은 김윤미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진짜 여행 떠나고 싶은 마음 굴뚝 같은데. 그쵸. 요즘 특히나 날씨까지. 맞아요. 가을처럼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어디 드라이브 가고 싶고. 그러니까요. 너무 떠나기 좋은데. 네. 이렇게 랜선 여행. 음. 이게 또 대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떠나는 거죠. 뭐. 네, 여러분들 오늘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귀로 들으시면서라도 좀 여행 가는 기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디로 한번 떠나볼까요? 오늘 저와 함께 떠나볼 여행지는요. 바로 강원도 영월입니다. 네. 영월군 하면은 음. 어디 딱 떠오르는 곳이 사실 없을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역사 유적지들이 있고요. 볼거리도 많고 또 네. 테마박물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태백산맥이라든지 뭐 촬영산맥이 펼쳐져 있어서요. 그 산세도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두루두루 여행하시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서 영월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월 하니까 저는 네. 그 영화 라디오스타가 생각이 나네요. 그쵸. 그게 영어를 배경으로 했었잖아요. 네. 네. 그 영화 개봉한 지도 벌써 뭐 10년이 훌쩍 지난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고 보면 시간도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고 그 영화 속에 나왔던
다방 있잖아요. 네. 네, 그게 엄청난 관광지가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엄청난 관광지가 되기도 했고요. 심지어 이곳에는 라디오스타 박물관이 있습니다. 아, 네. 이게 영월 버스터미널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박물관에 가시면 당시에 촬영했던 자료들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민정 씨나 저나 뭐 라디오 스튜디오가 익숙하긴 하지만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네. 가시면 뭐 라디오 녹음 현장이라든지 생방 현장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요. 영월에 가시면 일단 여기 가셔도 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추억도 쌓으면서 좀 기발한 평소에 할 수 없는 경험도 하실 수 있는 그런 그쵸. 관광지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어쨌든 영화 때문에 생긴 곳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영월 하면 딱 어디부터 가봐야 될까요? 영월 관광의 중심지는요. 다름이 아닌 김삿갓 유적지입니다. 김삿갓 많이 들어보셨죠? 그거 노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유명한 김삿갓이요. 영월 출신이어서 이 영월에는 그의 이름을 딴 면이 있습니다. 네. 영월군 김삿갓 면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이 사람의 이름을 딴 거리는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면 자체가 사람 이름으로 된 것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김삿갓과 관련된 다양한 그런 재미있는 볼거리들이 숨어 있습니다. 네. 그중에 김삿갓 유적지라고 하는 이 커다란 관광 단지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면 그의 모든 생애를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김삿갓의 본명이 김병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는 난고였는데 네. 삿갓을 쓰고 다닌 이야기가 슬픈 이야기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이분이 자유로운 방랑 시인이었다고 해요. 네. 예전에 그의 조부였던 김익순 선생이 있었는데 이 홍경래의 난을 제대로 진압하지 못해가지고 국가로부터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패족이 되고 안타까운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것을 이 김삿갓이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네.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과거 시험을 보러 갔는데 이 김익순을 비난하는 주제로 진행이 된 거예요. 그걸 모르고 열심히 글을 썼는데 글재주가 워낙 좋다 보니까 거기서 장원을 하게 됩니다. 할아버지 얘기를 쓴 건데. 그쵸. 네. 나중에 어머니한테 들었더니 김익순이 자신의 할아버지였고 엄밀히 말하게 되면 조상을 욕되게 한 그렇게 거잖아요. 됐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내가 어찌 조상을 욕하고서 하늘을 볼 수 있겠느냐 하면서 삿갓으로 아예 하늘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깊게 삿갓을 쓰고 돌아다니면서 방랑을 하면서 다니던 사람이 김삿갓이었다고 합니다. 네, 김삿갓이 삿갓을 쓰게 된 그런 유래에 그런 의미가 있는지 몰랐네요. 네. 맞습니다. 이쯤에서 노래를 한 곡 듣고 싶은데 사실 김삿갓 이 노래를 들을까라는 생각도 잠시 들었지만 네. 오늘 김유미 리포터가 선곡해온 노래 한번 들어보죠.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아무래도 여행을 떠나니까요. 저는 신나는 노래로 먼저 선곡을 준비했는데요. 거북이의 왜 이래 들어주세요. 가슴이 확 부러지도록 숨막히게
네, 거북이의 왜 이래 들었습니다. 김 작가, 네, 그분 어머니께서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너 왜 그쵸. 이래? 할아버지를 그랬니? 욕되게 네, 맞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김 작가씨 삿갓을 쓰고 다니게 된 유래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알아봤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방랑신 김삿갓 뭐 이 네.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또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가시면요, 그의 집터가 또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 안을 들여다 볼 수도 있고요. 김삿갓의 무덤이 원래는 화순에 있었다고 합니다. 전라도 화순에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이제 영월로 이장을 하게 되면서 이쪽에 이제 그의 묘소도 방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2003년쯤에는 그의 시를 기리면서 문학관이 설치가 됐습니다. 가시면 김삿갓의 시도 볼 수가 있는데요. 보면 굉장히 신랄해요. 그래요? 서슴치가 않습니다. 네.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봤던 풍류 시인이었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보면 요즘에 래퍼들이 막 디스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랩 가사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또 들기도 하는데 가시면 또 되게 재밌습니다. 네. 김삿갓이 워낙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인이다 보니까 영월에 가신다면 일단은 첫 번째로 김삿갓 유적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계곡들도 너무 아름다우니까요. 함께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가면 이런 느낌이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삿갓을 쓰게 된 유래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알아보고 나니까 그렇죠. 좀 꼼꼼하게 한번 둘러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고 네. 나면 또 다르게 볼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영월의 대표 인물인 방랑신 김삿갓 그와 관련된 여러 관광지들이 조성이 돼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둘러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영월이 어떻게 보면 강원도 산 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강원도 하면 일단 동굴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에 또 유명한 동굴이 하나 있죠. 네, 맞습니다. 고씨 동굴이라고 하는 동굴인데요. 이 동굴은 영월의 관광 중심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4억 년의 신비가 그대로 담아있는 곳입니다. 역사가 그 정도로 올라간다라고 하는데요. 천연기념물 219호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데요. 여기에 이름이 왜 고씨 동굴이냐라고 하냐면요. 예전에 임진왜란 때 왜군과 항거했던 가족 중에 고씨 일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일가가 싸우다가 피할 곳이 없으니까 이 동굴 안에 몸을 숨겼다라고 네. 하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고씨 동굴이 됐고요. 총 3.4km 정도의 길이가 되는데 그중에서 1km 남짓 정도까지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보호를 위해서인데요. 그 안에 들어가시면 데크가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또 조명도 은은하게 펼쳐져 있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까지 이어집니다. 네. 여기 가시면 조금 주의하셔야 할 점이요. 조도가 낮다 보니까 시야가 아주 밝지는 않아서 발걸음을 하실 때 좀 조심하셔야 하고요. 동굴이 너무 밝아도 좀 이상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다른 동굴에 비해서 여기가 천장이 좀 낮은 편입니다. 네. 안전모를 쓰고 들어가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곳은 머리를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키 때문에요. 크신 분들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맞아요. 저는 네. 뭐 걱정 안 해도 되는데 키 크신 분들은 각별히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점을 좀 주의하시면 좋고요. 여기를 이제 쫙 둘러보시면 정말 좋다고 해요. 예전에 뭐 교과서에서 봤던 석유, 종류석 이런 것들이 쫙 펼쳐지고요. 멋지게도 그 안에는 비룡폭포라고 하는 굉장히 멋진 폭포도 있습니다. 동굴 안에 폭포가 있다고요? 그렇죠. 동굴 안에 이렇게 오. 폭포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네. 이게 삼척에도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굴에서 만나는 게 쉽지 않은 경험이니까요. 거기까지 가셔서 산책을 하셔서 폭포를 만나시면 이 고씨 동굴의 매력에 푹 빠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동굴 안도 굉장히 좀 궁금한데 네. 그 안에 폭포가 있다고 하니까 동굴 안에 들어가면 그 폭포 소리도 막 들릴 거 아니에요? 너무 웅장하고요. 그러니까. 시원할 것 같아요. 일단 동굴 안에 들어가면 진짜 확실하게 시원하겠네요. 그런 느낌은 그쵸. 듭니다. 네. 네. 얘기 듣다 보니까 영월 하면 저는 좀 시골 이런 느낌이 강했었는데 아무래도 그럴 거예요. 근데 이것저것 볼거리가 참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또 이 동네 주변에 박물관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정말 많습니다. 스스로를 이제 박물관 고을이라고 해요. 우선 이쪽에 동강이 흐르는데요. 네. 동강이 사진 문화로 유명합니다. 동강 사진제도 열릴 정도로 유명해서 동강 사진 박물관이 있고요. 영월 곤충 박물관도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테마 박물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세계 민속 악기 박물관도 있고요. 종교 미술 박물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차와 관련된 전시물이 있다라고 하는 호안 다구 박물관도 있고요. 네. 뭐 아프리카 문화 박물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외에도 영월군 안에만 26개 정도의 테마 박물관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정말 박물관의 고울이다 이렇게 불릴만 하고요. 그러네요. 관광 안내도를 받아보시면 거기에 아예 쓰여져 있습니다. 박물관의 고울 영월. 그 정도로 테마 박물관이 가득하니까요. 시간이 되신다면 관심 있는 문화가 펼쳐지는 이 박물관들까지도 하나하나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박물관이 한꺼번에 많이 생기진 않았을 텐데 맞아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생겼을까요? 많은 수집가들이 사립으로 박물관을 만들기 시작을 했답니다. 네. 다양한 테마를 가진 사립 박물관들을 짓다 보니까 많은 수집가들이 이제 이쪽에 모이게 된 건데요. 왜냐하면 하나의 주제가 모이다 보면 그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렇게 모여서 지금 말씀드렸던 대부분의 박물관들이 국립박물관이기보다는 사립박물관들이 네. 많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통합 티켓 이런 게 있으면 좋잖아요. 아, 티켓 한 장으로 이곳저곳 다 그쵸? 둘러볼 수 있게. 네. 네. 그런데 여기가 사립이다 보니까 연계가 잘 되어 있지는 못해서 이 통합 입장권은 없지만 그래도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3곳 이상을 방문을 하면 나머지 곳들을 할인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되어 네. 있어서요. 기왕 이제 나는 박물관을 많이 둘러보겠다 한다면 할인 혜택까지 이제 3곳 이상 보시면서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물관들이 테마가 다 다양하니까 이왕 가신 김에 이곳저곳 다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여행지는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이들과 함께 가면 약간 공부하는 느낌도 좀 들 것 맞아요. 같고 그냥 네. 마냥 뛰어노는 것이 아니라 배움이 있는 네, 여행지가 그러네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역사 공부를 하는 듯한 이런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고 네. 여러분들 한번 떠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보내드리고요. 저희 2부 넘어가서 영월 또 다른 곳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부 끝곡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원더걸스 노래입니다. 아름다운 그대에게. 네, 이 노래 보내드리고 저희 2부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매일 하늘을 오르내리는 것 같아 널 보고 있을 때면 정말로 우린 커다랗게 사랑하고 있는 거 맞지 그치 내 눈엔 너무나 커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 눈엔 작아 보인대 왜일까 너의 마음은 내게 내 마음 같지 않은 걸까 아름다운 그대에게 영원히 남고 싶어 널 지켜주고 싶어 아름다운 그대에게 내가 너의 하늘이 되어줄 수 있다고 아름다운 그대 내 맘과 같나요 I'm loving you 아름다운 우리 내 맘속에 번져가네 Yeah we're so beautiful 넌 나를 만큼 생각해 Yeah 내 눈엔 너무나 커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 눈엔 작아 보인대 왜일까 너의 마음은 내게 내 마음 같지 않은 걸까 내 맘, 네 맘 같은 것을 보니까 알아 난 너의 하나뿐인 지켜보니까 나만 봐 Look through my heart 네말 하나하나에 하루가 결정된 내 날개는 앞에서만 반응해 별은 끝에 맡겨둬내니까 가능해 Spreading my wings won't you fly with me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을래 아름다운 그대에게 영원히 남고 싶어 널 지켜주고 싶어 아름다운 그대에게 내가 너의 하늘이 되어줄 수 있다고 아름다운 그대 내 맘과 같나요 Oh I'm loving you 아름다운 우리 내 맘속에 번져가네 Yeah we're so beautiful 아름다운 그대에게 영원히 남고 싶어 널 지켜주고 싶어 아름다운 그대에게 내가 너의 하늘이 되어줄 수 있다고 아름다운 그대에게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지친 하루의 시간 행복을 드려요. 유익한 정보 오늘의 뉴스 기지와 함께하는 달콤한 음악 신나는 시간 함께해요. 오늘 오후 KNM입니다. 오케이. 떠나지 마 Just stay 지금 이 시간을 멈춘 채 너와 함께라면 난 I could die in this moment Forever young Forever young Blackpink is the revolution Forever young Forever young 너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이 늘 처음 만난 그날만 같게 Yeah 소리 없이 타오르는 불꽃 같은 마지막처럼 내 입 맞추길 Hey 달빛 아래 내 맘은 설레 은하수로 춤추러 갈래 Let's go 지금 let go 오늘이 가도 후회 없게 시간이 우리 둘을 떼어놓을 수 없게 순간은 영원할 수 있게 넌 내 마음에 불을 질러줘 후회 없는 젊음이 타오르게 지금처럼 너와 함께라면 tonight I could die in this moment Forever young Forever young Blackpink is the revolution Forever young Forever young Blackpink is the revolution 매일매일 bomb bomb 이 노래를 blah blah Yeah we got that bomb bomb Come again Come again Forever young boy so we ride or die 끝이 없을 것처럼 달려 너와 나 붉은 sunset 아래 너는 지금 내 옆에 Pink down or murdered out like it ain't a thing 다 필요 없어 주인공은 누디 Say life's a bitch but mine's a movie 내 diamond try to will shine together Whenever wherever forever ever ever 짜릿하게 더 위험하게 세상 저 끝까지 가볼래 Let's go 지금 let go 오늘이 가도 후회 없게 시간이 우리 둘을 떼어놓을 수 없게 순간이 영원할 수 있게 넌 내 마음에 불을 질러줘 후회 없는 젊음이 타오르게 세상 무엇도 두렵지 않아 tonight I could die in this moment Forever young Blackpink is the revolution 끝이 없이 달려보자 We like to Let's go Girls wanna have some fun We go d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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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girls wanna have some fun What you want Girls wanna have some fun We go d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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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girls wanna have some fun We go d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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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What's a bum 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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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케이 2부로 넘어왔고요. 블랙핑크의 Forever Young 첫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강원도 영월로 여행을 떠나보고 있는데요. 네. 박물관의 골 영월, 참 신선하네요. 그쵸. 박물관 하면 사실 좀 따분하다 이런 느낌 많아서. 근데 박물관을 우리가 골라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골라서 볼 수 있는 박물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게 또 큰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다양한 테마가 있으니까 맞아요. 아이들하고 같이 가시면 아이들이 좀 좋아할 만한 곳들을 먼저
네, 가보시면 이후에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박물관 가자 그러면 아이들이 좀 지루해하거든요. 네, 그쵸. 근데 여기는 진짜 그 박물관의 고을답게 다양한 테마의 박물관들이 모여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영월이 역사 속 인물을 또 빼놓을 수 없는 곳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얘기예요? 이게 단종의 고장이 영월이라고 합니다. 아, 네. 네, 6대 왕인 단종인데요. 단종은 어떻게 보면 좀 비극적인 인물이었죠. 네. 한국사 전체에서 가장 슬픈 삶을 산 인물이다. 아, 이렇게 또 할 국사 수가 공부하나요, 있는데요. 저희? 네. 단종이 어린 시절에 재위를 했다가 폐위가 되고 16살에 또 의문의 죽음을 당합니다. 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비극적인 운명을 보낸 왕인데요. 그 왕의 고장이 영월입니다. 그의 유배 시절에 머물렀던 청령포라고 하는 유적지가 있거든요. 네. 거기가 잘 보존이 되어 있어서 가시면 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유적지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또 그의 역사가 기록된 단종 역사관도 영월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역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쪽을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의 묘소죠. 장릉도 영월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오늘 강원도 영월로 가본다고 했을 때 강원도가 워낙에 풍광이 좋은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경치라든지 자연환경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뭐 박물관 얘기하셨고 그쵸. 역사 속의 인물 네. 단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오늘은 약간 학습하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의외인데요. 그동안의 그래요? 오케이 로드와는 좀 분위기가 오늘의- 다른 것 같아요. 오늘의 컨셉이에요. 네. 이게 우리나라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진짜 재밌고 많은 볼거리, 또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많은데 아직까지 좀 눈을 많이 안 돌려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영월도 뭐 말씀드렸듯이 볼거리가 많고요. 네. 아직까지도 볼거리가 남아 있습니다. 음. 영월의 선암 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 마을이 유명해졌습니다. 네. 왜 유명해졌냐면 평창강을 따라서 협곡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한반도 지형이 딱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관광지도라든지 네. 뭐 관광서적의 대표 사진으로 여기가 굉장히 많이 찍혀 있고 쓰이는데요. 가시면 진짜 한반도 지도 모양이랑 똑같은 지형이 오. 거기에 펼쳐져 있어서 그 지형을 이제 딱 보시면서 인증샷을 찍으면 또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반도를 그냥 내가 한 품 안에 안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바로 위에는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리 이름도 한반도 다리예요. 네. 한반도교라고 하고요. 음.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산세가 좋고 공기가 굉장히 맑고요. 늘 하늘이 푸르다 보니까 별 탐사가 또 가능한 별마로 천문대도 있습니다. 네. 여기 가시면 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또 만나실 수가 있고요. 밤에 방문을 하시면 천체 망원경이 있어서 실제로 저 멀리 있는 별들을 또 탐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천문대 쉽게 방문해 볼 수가 없거든요. 영월에는 멋진 별마루 천문대를 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찍으시면 정말로 완벽하게 영월 일주를 하셨다.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별을 눈에 이렇게 담을 수 있다는 거는 정말 행복한 추억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도시에서는 별 보기도 굉장히 맞아요. 어려워요. 하늘 올려다봐도 아무리 맑은 날이라도 별 아무것도 찾아보면 없어요. 없죠. 네. 그리고 네. 주변에 워낙에 이제 야간 조명들이 밝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가 별 구경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 아무래도 강원도 영월 쪽은 별이 그냥 봐도 좀 더 잘 보일 것 같은데 쏟아질 것 같아요. 네. 천문대에서 망원경을 보면 진짜 멋있을 것 같다. 이런 맞아요. 느낌이 드네요. 네. 네. 근데 아이들과 여행을 가면 일단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체험할 거리들이 좀 많으냐. 맞아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계속 투덜대지 않고 잘 따라다니거든요. 색다른 거에 흥미를 많이 느끼잖아요. 네. 영월에서 혹시 체험해 볼 수 있는 것들 있을까요? 이 영월에는요. 단종이나 뭐 김삿갓만큼 유명한 역사적인 관광 자원이 있는데요. 네. 바로 뗏목과 관련된 체험, 래프팅입니다. 요 좀 위험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이 영월 동강의 뗏목은요. 일단 역사를 보면 1865년에 흥선대원군이요. 경복궁의 중건을 위한 목재를 준비할 때 이 남한강의 물길을 따라서 서울로 운반을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영월 동강 상류의 소나무를 때로 엮어서 수송을 한 건데요. 이후에 1960년대까지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떼꾼들이 이 영월 동강 여울의 위험을 무릅쓰고 한미천에 내가 잡겠다.
그래서 땔감이나 목재를 가지고 서울로 행했습니다. 네. 우리가 흔하게 큰 돈을 버는 걸요. 떼돈 번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떼돈 번다라는 표현도 이때 생겼다라고 하는데요. 아, 네. 이 평창이나 정선에서 출발해서 험난한 이 물길과 사투를 벌이면서 내려온 떼꾼들은요. 비교적 물살이 좀 약한 이곳 영월에서 뗏목을 정비를 하고 주막에 들러서 막걸리를 한 잔 마시고 힘을 내서 다시 한양으로 향했다라고 합니다. 강원도 영월에서 그러면 뗏목 체험을 하면 떼돈을 벌 수 있는 건가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영월의 동강 래프팅은요, 굉장히 여러 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 어라연 코스가 인기가 많은데요. 래프팅을 타고 가는 겁니다. 특히나 조금 더 지나서 동강 바위에는요, 이제 가을이니까 돌단풍이 드는데요. 네. 그 시기가 되면 그 아름다움이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쁘다고 해요. 이걸 또 래프팅을 타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네. 래프팅은 방식에 따라서 2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냥 래프팅이랑 화이트 워터 래프팅으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네. 이 앞에는 주변의 경관이 굉장히 뛰어나고 급류가 없는 잔잔한 물에서 이제 노를 저어가면서 네. 유유자적하는 거고요. 저 요거는 한번 해봤어요. 아 그래요? 네네. 또 이 화이트 워터는요. 래프팅의 이 스릴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급류타기 같은 요거는 거를 가끔 영상으로만 봤던 것 그쵸,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요, 막 진짜 화이트 워터 래프팅이라고 하는 막 엄청 가파른 급류타기는 없는데 네. 구간 약간의 급류타기를 체험할 수가 있어서 이건 또 스릴이 있다고 네. 합니다. 근데 요건 좀 무섭더라고요. 저는 약간의 급류 이렇게 해도 좀 겁이 났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네. 어쨌든 재밌을 것 같기는 해요. 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는 가족들과 액티비티 함께 좋아해서. 간다면 함께 이렇게 탈 수도 있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만약에 혼자 갔다 이러면 일행들이 없으면 래프팅을 즐기기가 좀 어려운 건가요? 아니요. 1인 래프팅이라고 할 수 있는 리버버깅이라는 래프팅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노가 없는 카누라고도 하는 그런 래프팅인데요. 네. 리버버깅이라는 이름은요. 장비를 이제 등에 맨 모습이 마치 벌레랑 비슷하다 이렇게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이 래프팅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수심이 확보돼야만 즐길 수가 있지만 리버버깅은 거의 수심의 영향을 받지 않고도 즐길 수가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강은 물론이고 비좁은 계곡까지 굉장히 자유롭게 혼자서 이제 다닐 수가 있어서 이것도 이제 난 혼자서 네. 마음대로 가고 싶다 하면 추천합니다. 윤미 씨 같은 경우는 요거 한번 해볼 의향이 있어요? 여기 이거 진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액티비티 너무 좋아하거든요. 번지 점프 좋아하고. 네. 아 이거 너무 스릴 있는 걸로 그렇구나.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는 번지 점프를 촬영 때문에 꽤 여러 번 했었는데 아 정말요? 그걸 직접 사비를 주고 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니 하신 것도 되게 의외예요. 저는 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 그래요? 굳이 내가 하지는 않는다. 체험을 하고 싶지는 않다. 다 네. 해봐서 그런 거일 수도 있을 것 뭐 같아요.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냥 눈 질끈 감고 그냥 그 순간 그냥 몸을 던져버리는 스타일이긴 한데요. 네. 요거 리버버깅은 글쎄요 좀 더 뭐라 그럴까 모험심이 생기면 그때 저는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얘기 들으시면서 요거 재밌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래도 중요한 건 우리가 너무 체험료가 비싸면 그죠. 또 해보기가 어렵잖아요. 네. 이 래프팅은요. 동강의 아름다운 경치를 2시간 정도 만끽을 합니다. 리버버깅 체험료는 한 5만 원 정도 된다고 하고요. 네. 여러 가지 뭐 옵션이랑 프로모션이 있어서 실제로는 이것보다 저렴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 실제로 70이 넘으신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이 타신다고 그래요? 해요. 네. 막상 해보면 너무 안전하고 쉽다라고 하니까요. 누구에게나 체험해도 재밌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르신들이 또 많이 타신다고 하니까 너무 네. 멋있을 것 같아요. 한 번쯤 도전을 해볼까라는 생각이 살포시 들기는 하네요. 자, 오늘 강원도 영월로 저희가 여행 떠나보고 있는데요. 좀 여러 가지 역사 공부도 해보는 시간인 것 같고 또 액티비티한 그런 래프팅 체험할 수 있는 것들 알려드렸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그래도 뭐 어쨌든 여행의 가장 큰 묘미 중에 하나는 맛있는 먹거리잖아요. 네, 그쵸. 먹는 얘기도 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SES의 달리기 들어주세요. 지겨운가요? 힘든가요? 숨이 턱까지 찬
네, SES의 달리기 들었습니다. 우리가 래프팅하고 나면 배가 좀 출출해지잖아요. 네, 그쵸. 이러면 이제 배를 또 든든하게 채워봐야 될 텐데 영월까지 갔으니까 좀 특별한 것들 먹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선은 강원도가요. 많은 국물들이 나는 곳이기 때문에 보리밥 정식이 유명한 편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장릉 근처에는요. 보리밥 정식집이 맛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쪽에 가셔서 뭐 건강도 챙기고 네. 보리밥 정식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고요. 또 곤드레 나물밥도 유명하죠. 요거 맛있죠. 아, 네. 맛있죠. 전통 강원도 곤드레 나물밥 이것도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약간 건강식 같은 느낌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그런 보통 우리가 비빔밥 이런 거 하면 양념장 때문에 좀 자극적인 느낌이 있는데 그쵸. 곤드레 나물밥은 그런 맛있을 느낌이 것 없어서 참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쵸. 또 이거 말고도요. 영월이 송어회로도 유명하다고 해요. 오. 가시면 굉장히 생생한 선홍빛의 송어회를 드실 수가 있는데 네. 쫄깃쫄깃하고 진짜 별미라고 하는데요. 음. 약간 가격대가 높긴 하지만 송어회까지 즐겨보시면 영월의 맛. 아, 이 정도는 이제 조금 뭐 마스터할 수 있겠다 이런 네. 생각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메뉴는 딱 정해졌네요. 점심 때 일단 보리밥이나 곤드레 나물밥 딱 드시면 될 것 같고 네. 저녁 때 송어회 얘기하시니까 회를 배고파져요. 먹으면 우리가 또 소주 한 잔을 같이 곁들일 수 있으니까 저녁에 좋아요, 좋아요. 송어회 좋겠네요. 그쵸, 네. 송어회 매운탕까지 드시면 매운탕까지 그렇죠. 좋을 네. 것 같은데 그리고 영월의 전통시장 맛집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네. 영월 서부시장을 찾으면요 꼭 먹어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메밀전병인데요. 서부시장에는 이 메밀전병이랑 메밀 부치기를 판매하는 가게들이 오밀조밀 모여 있다고 합니다. 네. 메밀전병은요 얇게 무친 이 메밀 피에다가 송송 썰어가지고 이 양념을 넣은 그 김칫솔을 넣고 말아서 지져낸 음식인데요. 아, 김칫솔을 안에 넣는 거예요? 맞아요. 보통 팥 넣어서 많이들 하시잖아요. 여기는 또 김칫솔을 넣어. 그리고 메밀 부치기는요. 배춧잎에 이제 넣어가지고 부친 이 메밀전을 말아가지고 먹는 그런 음식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맛도 맛이지만 시장에서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어머니들이 직접 부쳐주시는 전을 먹는 그런 재미도 있거든요. 저는 사실 그 자리에서 바로 먹어야지 맛있잖아요. 맞아요. 지글지글 포장하면 소리 안 날 돼요. 때 맞아요, 그때 맞아요. 바로바로 따뜻할 먹어야 때. 네, 네, 그때 그 먹어야지 맛이. 진짜 제대로 된 전 맛을 느낄 수가 있죠. 맞아요. 그리고 또 서부시장에는 올챙이 국수도 유명합니다. 뭐 올챙이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네. 모양이 올챙이랑 비슷하다라고 해서 올챙이 국수인데요. 국수 모양이 올챙이랑 비슷하다고요? 네, 그래요. 이 옥수수 전분으로 죽을 써서요. 구멍이 숭숭 뚫려져 있는 채를 통해서 찬물에 뚝뚝 떨어뜨린 네. 음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메밀 전병이랑 같이 먹으면 궁합이 그렇게 딱 맞는다고 하니까요. 네. 아, 전통시장 맛집까지 다 들러보시면 영월의 맛을 느꼈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면 그 지역 특색 음식들을 그쵸. 꼭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야지 그 도시에 가서 그 지역에 가서 내가 제대로 여행했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월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를 새롭게 알게 된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들께서도 기회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은미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산 패쇼 갈래? 2020 부산 패쇼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제품과 사료, 정보가 소개됩니다. 반려동물 동반 가능. 같이 가자. 2020 부산 패쇼는 KNN과 함께합니다. 네, 오늘 오후 KNN입니다. 주말 순서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은 야구 중계방송 관계로 1시간만 여러분들 만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또 2시간씩 꽉꽉 채워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내일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끝곡으로 김민우의 휴식 같은 친구 보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여러분 내일도 4시에 무조건 오케이. 가끔씩 나를 보면 얘기를 해달라 졸라대고는 하지 남자들만의 우정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궁금하다면 말해달라지 그럴 때 난 가만히 혼자서 웃고 있다가 너의 얼굴 떠올라 또 한 번 웃지
언젠지 난 어두운 밤길을 달려 불이 꺼진 너의 창문을 두드리고는 들어가 내 옆에 그냥